한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은 청탁 여부가 핵심이지만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서 의원의 보좌관이 그 장본인인데요. 서 의원으로부터 재판 상황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 보좌관이 바로 지난해 초 국회에서 처음 나온 미투 폭로의 가해자였던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7건의 성폭력 혐의를 확인해 이 보좌관을 재판에 넘겼고 국회도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 아들 재판에 선처를 청탁한 건 2015년 5월입니다. 4급 보좌관 A씨에게 강제추행 미수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해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관이 지난해 국회에선 유일하게 터져나온 미투 폭로, 즉 성폭력 가해자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급자인 A씨로부터 3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보좌관의 고백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7건의 가해 사실을 확인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결과를 통보받은 국회는 중징계 의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폭로 이후 9개월 만인데 실제 징계까지는 최장 넉 달이 더 걸립니다. 징계될 이유가 있은지로 60일 이내 해야 되는데 60일 동안 연장은 가능하니까. 그런데 검찰이 확인한 피의 사실 7건 가운데 6건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시효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시효는 3년, 폭로 시점으로부터 3년 전, 다시 말해 2015년 3월 이후 성범죄 단 한 건만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형사체계와 그 행정상 징계체계가 조금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회 보좌진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재직 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KBS는 A씨에게 관련 입장을 물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